책자 요거 받았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기초 입문서다 어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6과목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내 집에서 민법을 쭉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기 이제 마을이 기초 입문서지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요거는 공부가 이제 많이 된 사람들이 마무리 삼아서 이제 보면 이해가 좀 되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 보면 뭐 도표 그려놓고 뭐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운 다음에도 버리지 마시고 민법 시험 끝날 때까지 옆에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야. 오늘 자료 넣어야 되는 거는 한 20페이지 되니까 절대 잊어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첫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 시간에 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짧은 기간에 빨리 증을 딸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민법은 6과목 중에서 우리는 시험 과목은 5과목이지만요. 학원에서 배운 거는 이제 공식법하고 세법을 나눠서 배우기 때문에 6과목으로 배우는데 그 6과목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방대한 것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하루아침에 빨리 잡으면 동시에 1, 2차가 가능한데 민법을 체계를 못 잡고 헤매게 되면은 공부 기간이 또 느려져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급선무가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효율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그거 해야지 1, 2차로 동시에 합격을 하니까 혹시라도 특히 오전에 나오신 분들 올해는 1차 하고 내년에는 2차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 잡수셨으면은 오늘부터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1년이면은 1차 통찰 합격할 수 있어요. 1년 안 걸려도 돼요. 내 주위에서는 4, 5개월 만에 통찰 합격하신 분도 많아요. 왜 1년, 2년이 걸리느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야간에 나오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틈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공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1차만 하고 내년 2차 하고 이게 이제 2인 가지만 야간에 나오신 분들은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 2차 동시에 합격하는 걸 하시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1차 합격하고요. 내년에 또 2차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년이 걸려요. 그러면 전부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엄청나게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그 2년이 걸리면 2년간 그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 말 놓고 2년간 고통을 받아요. 할 수만 있으면 1, 2차 동시에 끝나고 1년 만에 빨리 증 따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이제 빨리 체계를 잡으면 나머지 공부는 아주 하기 수월하니까. 먼저 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뭘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은 공부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 생각을 하고요. 민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동산이나 개론을 뺀 나머지 5과목이 전부 뒤에가 법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전부 법을 우리가 배운다 그 이야기 이렇게.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법 공부는 법률 용어를 알아야지 법 공부를 한다. 따라서 법 공부는 이 법률 용어 공부하는 게 법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3년 거치 5년 분할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합격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법 공부는 법률 용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법률 용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법 공부를 하기 위한 최소한도 기초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법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은 제때 주더라. 근데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더라. 둘이 분쟁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법 공부라고 말이야.
이걸 배울 때 이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를 한다.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해제가 뭔데? 이런 법률 용어는 안 물어본다면 시험에서.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또 이걸 알아야지 중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법률 용어를 공부하는 것이 법 공부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인식을 바꿔야 되고, 다만 이 법률 용어 때문에 법 공부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요 책자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1월달에 기본서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책자가 나오게 돼요. 여기 1페이지부터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법률행위라는 말에 등장을 하고, 뭐 무효다, 취소다, 뭐 해제다, 뭐 형성권이다, 이런 용어들이 셀수비 등장을 해요.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근데 법률 용어는 요거는 최소한도로 법리관계 딸 때 필요한 용어의 글자가 더 불과한 거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법률 용어 모르더라도 민법 공부나 다른 법 공부나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야.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여러분 인터넷 다 다룰 거라고 말이야. 또 자동차 운전 다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 알고서 인터넷 활용하냐고 말이야. 여러분이 자동차 부품 용어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인터넷 용어 몰라도 인터넷 활용해서 다루잖아요. 이렇게.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법률 용어 모르더라도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자동차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요. 운전을 몇십 년 해서 자동차 용어 다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사고 났다. 그럼 이 사고 왜 났을까? 어디가 고장이 났을까? 하면서 역으로 자동차 용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필요하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용어 다 알고 인터넷 하려고 자동차 많이 운전한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인터넷 사용도 못하고 자동차 운전도 못할 거란 말이야. 법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야. 법률 용어에 집착하면 영원히 법 공부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터넷 용어 몰라도 인터넷 하려고 하고 자동차 용어 몰라도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법률 용어 몰라도 법 공부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면 안 대로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이 들으면 법률 용어를 또 다수 나와요. 그런 걸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 보라고 말이야. 여기 용어 몰라도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이야. 만약에 과도하게 법률 용어에 집착해서 헤매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해도 계속 법률 용어에 집착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법 공부가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럼 법 공부가 안 맞으면 중개사 공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 공부해봐 뜬짜리도 못해요. 몇 년 고생만 하지.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과감히 무시를 하라는 거야. 나중에 하면 알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1페이지에 나오는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저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 첫 페이지를 배우니까 민법에 의해서 500페이지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뒤쪽에서 이 용어들이 나오는 거렇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처음부터 외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는 법률 용어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학원에서 팔았어요. 하도 이걸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팔지를 않는데 법률 용어 백날 읽어봐야 이해 못해요. 왜냐?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데 또 다른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이 법률 용어를 설명하니까 이 법률 용어를 또 찾아야 돼요. 이해 못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자. 법률 용어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거꾸로 생각하자. 법 공부는 나하고 안 맞다. 체질적으로. 그러면 중개사 공부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니까 몇 년 걸려야 되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그 이야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자 말. 진짜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근데도 또 틈만 나면 법률 용어 찾는다고 인터넷 뒤지고 그래요. 휴대폰 또 꺼내서 무효가 뭐냐 취소가 뭐 이러고 앉았다. 읽어봐도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라 말이야. 법률 용어만큼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신신당부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법률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여기 집착하면은 법 공부는 나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선생들이 뭐 설명할 때 민법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필기 욕심 좀 내지 말라는 거야. 필기 욕심. 특히 민법 공부할 때는. 예? 선생이 저 설명할 때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예를 들어줘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받아 적는가 모르겠어요. 적어도요.
받아 적을 실력이 되려면 이미 합격권에 들어간 실력이에요. 뭘 알아야 받아 적잖아요. 전부터 막 받아 적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좀 쌓여서 내년 3월이나 4월쯤 가면 11월, 12월 달 받아니까 읽어보세요. 본인이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 잔뜩 써놨기 때문에. 언더라인도 치지 마세요. 책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틈만 나면 빨주노초 파란벽을 책에다 처음부터 언더라인 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책 못 봐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면서 그냥 막 끊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왜 이런 버릇이 됐나. 필기하고 막 언더라인 치고 하는 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 저도 대학원까지 다녔지만 제 시대는 그랬어요. 선생들이 들으면은 판사하고 이걸 받아 적고 그다음 선생들은 설명 안 하고 읽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은 여기 외운 거 그대로 내줬잖아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 방법을 법공부에다 적용시키면 영원히 또 공부 못해요. 이거 절대 받아 적고 언더라인 치고 이러지 마세요. 적어도 받아 적고 언더라인 치려면은 내년 한 3, 4월쯤 지났을 때 이때 해보세요. 1, 2월까지 절대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왜 더 이걸 안 해야 되냐 그러면 필기하고 막 언더라인 치는 거는 왜 안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두 가지 걸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공부는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고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에다가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필기하고 언더라인 치다 보면 이 설명을 놓쳐요. 두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느니 요건 하지 말고 선생 설명했다 설명 좀 들으시라. 그런 다음에 본인이 마인드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리걸 마인드라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겠어요. 법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거예요. 요걸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그냥 편하게 지금 그 폼 그대로 선생 설명할 때 듣기만 하시라고 말이에요. 듣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예요. 필기하고 언더라인 쭉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필기 욕심 내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더욱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예요. 60점만 넘기면 돼요. 60점만.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개 맞히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히고 한 개 틀리다가 기분 좋아서 따닥 때리면 60점이에요. 딱 6점 넘기면 쭉 나와요. 상대평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천생의 칠판에 설명한 기본적인 내용은 교재도 다 있어요. 교재 있는 거 바로 받아 적어요. 그것도 거꾸로 받아 적어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진차로 책하고 받아 적은 거 보니까 반대야. 그럼 또 물어보라요. 그럼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럼 본인이 거꾸로 써놓고. 그러니까 받아 적을 필요 전혀 없단 말이야. 한 60점만 넘기면 돼요. 이렇게. 옛날처럼 92.5 맞아서 수석한다 그래서 뭐 상금 주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 수석 발표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 그 말이야. 필기하지 말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요가 공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공부는 암기하는 것이다. 이 생각 좀 버리자고 말이야. 처음부터 암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웃기는 게 엄청 많아요. 본인들 막 악수 다녀. 동철이가 고추 먹고 몇몇 목사가 임신하고 나 그건 뭔 소린가 그랬더니 뭐 외우는 거 앞머리다고 뒷머리다고 그런 식으로 외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합격한 거 거의 못 봤어요. 처음부터 암기를 해버리면 본인이 마인드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는 저 멀리 가버려요. 계속 뭘 이해하라 그래도 요거는 가버리고 무조건 하고 암기를 한다. 특히 공부를 2년 3년 한 사람들이 공부 처음 하러 온 사람들 버리는 경우가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 말 절대 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들 전부 암기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처음에는 이해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민법의 다른 과목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쉬운 길을 가자 그래가지고 암물했다가 외워본다고 말이야. 그거를 처음 공부해서부터 가르쳐줘요. 선생 말 듣지 막 이렇게 외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외웠으면 합격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2년 3년 떨어진 사람 말 뭐하러 들어요? 같이 떨어지시게? 듣지 마세요. 그럼 암기를 정하고 싶으면 내년 9월쯤에 가서 하세요. 내년 9월쯤에. 근데 9월쯤 가면 외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딱 열고 이해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외우는 거를 가급적이면 억지로 막 페이지를 하라 그 말이야. 외우고 싶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 들은 거는 집에 돌아와 깨끗이 잊어먹고 가세요. 단 한 개도 머릿속에 남기지 말고. 전 공부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왜 자꾸 남기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남기니 그거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깨끗이 지우고 가라고 말어. 내년 한 5, 6월까지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외워버리면은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암기를 하면요. 서로 이제 편하자고 어려운 거 나오면 그냥 간두고 이렇게 외워버립시다 하면은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또 외울 게 한두 개라면 저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 과목 6개, 시험을 겸 5과목이요. 민법 때 외우기 시작하면 2차 과목 외울 게 너무 많아요. 2차 과목 가면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 과목은 개론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두 과목은 반드시 이의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는 거는 2차 과목 할 때 외우라고 합니다. 2차 과목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 1차 과목부터 외워버리면 우리 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20대도 아닌데 뇌세포가 나름대로 죽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말이야. 외우지 마세요. 그럼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요즘에 20대 30대가 응시생은 40%를 차지해요. 20대 30대가 40% 차지한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응시생 연령 분포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때 강의할 때는 20대 30대가 거의 없었어요. 중개사 공부에. 거의가 40, 50대, 60대였어요. 요즘 이렇게 연령이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서 암기주로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는 짬밥이잖아요. 인생도 짬밥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겪고 사는 것들에다가 법 조문을 접목시켜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생들이 지금 시간 중에 이야기한 것은 내가 겪은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해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일수록 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복잡하니까 암기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뭐 하시게? 떨어지시게? 젊은 사람들은 뇌세포가 싱싱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가급적이면은 이해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절대 의도적으로라도 페이지를 하자고 말이에요. 집에 가실 때는 그날 배운 거 깨끗이 잊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깨끗이 잊고. 그 다음 여기 저 민법 공부로 돌아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론 자체가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 조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을이 갑을 기망을 했다고 가정해봐. 속였다 그 말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하고 등기 전에 줬다. 그러면 법은 상식이니까 우리가 상식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법이 상식하고 괴리가 생기면은 그 법을 일반 백성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한 놈은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에 처하고 살인한 애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거 믿겠어요?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법 공부는 상식 공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법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갑이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을이 기망에서 소관에 모아서 매매를 했단 말. 그럼 상식으로 얘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물론 사기를 친 얘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법에서 배울 문제고 그 민사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민법 110조 1항에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 갑 쪽에서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보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조문에 딱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제 신문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말이에요. 갑이 분양업자예요. 갑이 을이자 수분양자라 그래요. 요 받을 숫자를 써서 분양을 받는 사람은 수분양자 그래요. 자,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 아파트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묘지가. 또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주위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이렇게. 그런데 요 분양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전혀 수분양자가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치자고 말이오. 침묵을. 나중에 분양받고 보니까 아파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더라. 공동묘지겠더라. 아파트가 똥값 되겠죠. 이때 요 의리란 사람이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오. 법 모르는 사람도 니네들 나 속였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말이오. 그러면 이 경우도 요 일쪽에서 분양업자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우리 시험에도 이제 나오는 사례들인데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례인데 분양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 취소 못하면 이 사람은 개박살 나죠. 그죠? 취소해야지 손해를 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요 계약을 수분양자가 요 분양업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료 들어가니까 요 아파트 안 사도 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완전하게 보호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분양업자가 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도 사기에 해당되는가? 요걸 따져야 된다. 그래서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기한 의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기가 어떤 것이 사기냐? 요거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다. 아주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추상적으로 규정이 된 이 법조문을 요는 이제 분쟁이 생길 거란 말이야. 요 수분양자는 분양업자가 사기쳤다. 갑은 당연히 이러겠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침묵 지켰으니까. 근데 이게 왜 사기냐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송이 붙어요. 그럼 이 분쟁이 생길 때 이 분쟁에다가 이 추상적인 법조문을 적용시켜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도 사기,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이게 문제로. 법조문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알겠나요? 이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이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걸 침묵을 지키는 것도 사기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자들 견해 여러분 견해 똑같아요. 견해는 다 대립이 되는 거니까. 어떤 게 절대로 옳다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법 공부 전혀 안 한 사람도. 아 이거는 이게 지금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었고 이런 거는 아파트 매매 대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전혀 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똑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아니다. 요게 갑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공동묘지 조성이 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 조성될 예정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람이 거꾸로 허위로 고지를 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여기 뭐 공동묘지가 뭐 조성이 되겠다며 그랬더니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예를 어떤 사람 견해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견해가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판례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이 판례가 거의 99% 출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견해를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항상 가로 열고 닫고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 사건을 놓고 여기에다 이 추상적인 법조문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되고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법은 상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쓰레기물이 조성이 됐다. 요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아파트 매매대금 상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요거는 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분양업자가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 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고지의적 의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 아무 죄도 안 된다. 사기가 안 되는 거 그렇게. 그러면 결국 이 경우에 이 갑은 수분양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데 이것도 상시로 판단하면 돼요. 내 이야기다시피 아파트 분양됨이나 매매 등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입칙상 이런 사실을 수분양자에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얘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사기가 되냐 그런 의문이 생겼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이 갑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고지하내야 하고 이런 사실 일단 알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누가 더 나쁜 새끼냐?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법의 규율 대상에서 죄를 시켜버리면 이 세상 개판돼 버리죠. 이게 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이 경우는 요 울쪽에서 이 분양업자가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 납부한 분양대금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결이 돼요. 소송 붙으면 이 사람이 이겨요. 이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공부는 단순히 알지도 못하면서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 그대로 앞머리다고 뒷머리다가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무에서 써먹지도 못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소리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야말로 시험용으로 배우는 거고 실무에서는 써먹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못 써먹죠. 외웠으니까. 시간 중에 배우는 거는 모든 과목이 중개 실무에서 다 여러분들이 써먹여야 될 것들이에요. 써먹여야 될 것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고 외우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중개 실무 나가다 돈 못 벌어요. 전부 옆집으로 다 갚아요. 그러니까 암견다는 생각 버리고 법규 자체가 추상적으로 되어 따라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서 극단적으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사적인 생활권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아침 먹고요 학원 오기 위해서 문 열고 뒷문과 나선 순간부터 여러분의 민법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사는 모든 것이 민법의 규율 대상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추상적인 법 조문을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면 이야기가 엄청 수월하다 그 말이야. 돌아서 모든 것이 민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뭐하러 외우냐 그 말이야. 외울 필요도 없는 거를. 외워봐야 컨닝 것을 증 따도 나중에 중개 실무가만 써먹지도 못해요.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증 따도 돈 전혀 못 벌어요. 요즘에는. 어떤 건물 보면 1층에 뺑뺑이 돌아가면서 한 건물에 중개업소 5군데 있잖아요. 들어갔다 설명 못한다 옆집으로 바로 가버려요. 돈 못 벌어요. 이제는.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이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버리고 구체적인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민법과 관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추상적인 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의외로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3가지 끌려 부탁드렸어요. 첫째, 법률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법률 용어에 너무 집착하면은 나는 법 공부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중개적 공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몇 년 걸려야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필기하고 뭐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 말이야. 그다음 세 번째, 암기하는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그 말이야.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 3가지 거를 부탁드렸어요. 제가 30년 강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요 3가지요. 그러니까 요 3가지 꼭 지키세요. 그러면 1년 이내 쉽게 합격을 해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니까 아실 거예요. 요즘에 계속 나오대요.
1년에 15,000군데 종교업소가 문을 닫는데 접수 인원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그 말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부터 증 따서 중개 실무에 나갈 때까지. 그러면 짧은 기간에 우리가 5개년 경기개발 계획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통째로 합격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집중해서 하자 그 말이에요. 시험 떨어지면요, 제일 승복을 안 하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내가 떨어져야 되냐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우리 여기 위에 층 올라가 봤어요? 10층에 다른 학원보다 자습실이 아주 잘 꾸며졌어요. 나중에 가면 이 자습실에서 오전반들 아침에 밤 늦게까지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시험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떨어지면 수긍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놓은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말은 집중해서 하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 눈만 보면 합격 불합격을 금방 아는데, 여러분 눈만 보면 내가 합격 불합격 금방 알아요. 저하고 대화를 딱 1분 나눠보면 이분은 1년 걸린다 3년 걸린다 금방 거의 99.9% 적중해요. 왜냐? 이것도 30년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보면. 근데 집중해서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교실에 앉았다 해서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 그 교실에 앉아면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강의 듣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습실에 앉아 있어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 안 하고 있으면 공부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본인은 교실에 앉아있고 자습실에 앉았으니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아니에요. 그게 공부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아침에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 내내 자습실에 앉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고시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개사는 고시 공부보다 아무래도 낫잖아요. 더 공부 양도 적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해도 합격하고 넘쳐요. 2-3시간 해도. 그 대신 집중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앉아떨어서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해보세요. 동영상 봐보세요. 동영상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집에서 틀어놓고 전화 오는 거 휴대폰 다 받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연속곡 봐가면서 이거 봐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공부는 거 아니잖아요. 틀어놨다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취미생활 다 하고 다른 일 다 하면서도 합격을 해요. 통째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집중해서 하는 거냐?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은 남은 시간에 공부 많이 안 해도 합격을 쉽게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습 복습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습 복습을. 집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50페이지를 배운다. 그러면은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고 소설 읽듯이. 요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안 배웠는데 한 줄 한 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게. 그냥 소설 읽듯이 삼국 읽듯이 거기에 무슨 용어가 들었다 이것만 알고 오셔도 된다 그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오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선생은 죽어라 이게 중요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거 찾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책이야 이렇게. 설명도 못 듣고. 왜? 안 읽고 왔으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거 몇 페이지 있으니까 설명 들으시라고. 근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또 안 믿어. 계속 뒤적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왜? 설명은 안 듣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충이라도 읽고 오면 선생님이 설명한 거 어디에 있더라. 그럼 마음 놓고 보시면 더 해야 그래요. 가르쳐주고 요거는 책 어디 있으면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방금 설명한 거는 몇 페이지 있는 거 설명했으면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그걸 못 찾고 계속 뒤적거리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러고. 있으면 뭐 하시게? 그래서 읽고 오시라면 소설 읽듯이. 그 대신 12월 그 다음 내년 2월까지는 예습을 하시되 예습보다는 어디에다 중점을 둔 게 좋느냐? 복습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 2월까지는 여러분 실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습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아까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소설 읽듯이 그냥 삼국기대 쭉 해버리면 되는데 또 그걸 뭐 하신다고 말이야. 어떤 분은 책 앞에 딱 나면 그 한 줄을 이해한다고 1시간 내내 쳐다보고 앉았어. 뭐 쳐다보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어차피 이해 못할 거를 넘어가 버리라고 말이야.
대범하게. 그냥 소설 읽듯이 50페이지를 1시간에 읽어버렸어요. 그냥 뭔 용어가 얘기했고 뭐 저당권 얘기 나오네, 뭐 취득시효가 있네, 뭐 취소권이 나오네, 뭐 해제권이 나오네. 그 용어들이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몰라도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고 하고 오시라고 말이야. 그걸 또 뭐 하신다는 거야. 취득시효가 뭐냐? 그럼 못 낀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뒤에 물건부터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 버려. 그게 처음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예습을 하시면 돼요. 예습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습을 하고, 나는 성격상 한 줄 한 줄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간다 이런 분 예습하지 마세요. 고통이 너무 많이 몰려와. 그럼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려. 이런 분 예습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복습 위주로 하시라 그 말이야. 그날 배운 거를. 물론 시간 중에 책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못 가르쳐줘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위주로 가르쳐드려. 그럼 선생들이 가르쳐드는 거 위주로 복습만 좀 하시라 그 말. 그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민법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논리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아셔야지 그 다음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몰라버리면 다음날 못 따라와요. 왜냐?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전주에 배운 거를 2주에 다시 못 가르쳐드려요. 저번에 이거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배운 거를 복습 안 해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깨끗이 잊어먹고 와요. 그럼 2주에 못 따라요. 그럼 강의하다 여러분 눈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걸 알면서도 저번 주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해서 못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남이 2년 3년 걸릴 것 딱 5, 6개월이면 따라잡아요. 5, 6개월이면. 그 일자 동차 합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습은 꼭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예습도 좀 해보시고 예습하시고 굳이 싶으면 예습하고 싶으면 소설 읽듯이 그냥 읽고 오시면 되고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집중해서 하는 거고 따라서 집중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내 휴식 시간이 많이 생겨요. 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1년 하잖아요. 1년이 어떻게 간지 몰라요. 제 얼굴 한 번씩 보면요 일주일이 흘러가요. 4번 보잖아요. 한 달에 가버려요. 저 30번 보잖아요. 30번? 그럼 1년이 가요. 그렇게 세월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가 10대 20대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가는 해가 너무나 짧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데만 세월 보낼 수는 없잖아요. 빨리 정 따서 하고 싶은 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시게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잘 노시는 거예요. 쉬는 것도 공부 중에 하나예요. 잘 노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일상에 정말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놀기라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공부하는데 무슨 노는 시간이 있으면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빨리 합격을 해요. 휴식 시간도 갖고 그러려면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이요. 서울에서 있을 때니까. 제가 그때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그때도 자습실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40대 한 중반 정도 된 남자 수강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습실에 가면 오전반에 가정주부들이 많아요. 가정주부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근데 이 40대 중반 이 사람은 딱 스토리가 이래요. 아침에 딱 오면 한 10분 전에 와서 자습 들어서 뭘 딱 삐적거려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면 점심도 안 먹고 보통 1시 반에 2시에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2시에 끝나요. 점심도 안 먹고 바로 자습실 들어가서 그날 배운 걸 때 2, 30분 딱 훑어요. 이렇게. 그리고 점심 먹고 자기 할 일 보러 가요. 근데 이분은 70점대 중반으로 일제 통째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자습실에서 공부했던 우리 가정주부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시험지에도 모순이 있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자습실 앉는 시간 1시간도 안 되는데 왜 이 사람 고득점 학교 우리는 떨어졌냐고. 그렇게 불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습 복습을 단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야. 아침에 와서 10분간 보는 게 예습이었고
집중해서 듣고 끝나고 30분 한 게 복습이었어요. 이걸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요 가정주부들은 하루 종일 앉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자기가 이제 다른 일 보러 가기 위해서 나갈 때 이 가정주부들 책상을 보면 여기서 민법 56페이지가 피했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다시 와서 보면 또 57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57페이지.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럼 이분들은 뭐 했느냐? 옥상 가서 노가리 풀고 산 거예요. 집중도 안 하고. 누가 합격해야 돼요? 이 사람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학원에는 살았잖아요. 공부 안 했잖아요. 이분은 동처를 빨리 합격을 했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았다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가 저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다 알고 있다고. 이 가정에서 공부 안 한 거라고. 열심히 하되 집중해서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기 몇 점 들으고자 여기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몇 마리 들으고자 강의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비싼 수강료 내고 해야 될 일도 많은 시간 귀한 시간 내어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증 따도 실무에 나와서 덜 헤매고 돈도 많이 벌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개 의뢰인이에요. 내가 저 아파트 매매로 갔는데 물어봤는데 중개업자가 대답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래서 내가 가계약을 했어요. 중개업자냐 꼬시기에서 가계약 책이라도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럼 한 돈 100만 원 판단 말이야. 근데 매도인이 계약 못하겠다고 버팅긴다고 말이야.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중개업자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실무에서 엄청나게 발생되는 분쟁거리라고 말이야. 근데 모른다고 말이야. 다 옆집으로 가요. 소문 나요. 저 중개업자 실력도 없으면서 돈만 받는다고. 수수료요. 아파트가 하나 매매면요. 1,100만 원 받아요. 수수료로. 제가 강의하면서요. 한 건 가지고 수수료를 제일 많이 받은 우리 수강생 3억짜리를 받아요. 그때 95년도에 서울에서 3억. 딱 한 건 매매해가지고. 그런 걸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사법에서. 실무에서 인정자가 반박을 하고 내가 이 아파트 이 빌딩 당신한테 매물을 내놓을 테니까 100억만 원 받아주라. 나머지는 당신 가져라. 이런 계약을 말해요. 그 3억 받는 것도 봤어요. 95년도 3억이면 지금 3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의뢰인이에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논의를 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여기 울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요. 아마 한 건 하면은 1,100만 원 받을 거예요. 수수료로. 1,1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중개업자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하는 일 없잖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1,100만 원 벌잖아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개 의뢰를 했을 때 제대로 뭣도 설명을 해주고 분쟁거리 없이 거래를 완벽하게 성사시켜주고 했을 때 그거 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그 1,100만 원 주냐고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믿음도 안 가는 중개업자한테 그런 의뢰 하겠어요? 1,100만 원 줘가면서.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실력을. 그 실력을 쌓아야지 앞으로 중개할 때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자, 4가지 것 부탁드렸어요. 법률 용어 집착하지 마세요. 나 필기하는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암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합시다. 결론 삼아서 이 이야기 해드렸어요. 근데 지킬 것 같은데 진짜 지키기 힘들어요. 그거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뭐 배우는가, 우리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걸 좀 1시간 동안 공부를 하자. 구체적으로 부탁 좀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요.